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예전에 발표한 내용과 약간의 분위기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할 때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공급 위주의 정책을 발표를 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이 근 한 4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그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전략,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이 내용에 있어서는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두 번째는 유유공간 정비 및 재활용하겠다. 세 번째는 도심 내 유유비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내용. 네 번째는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내용. 다섯 번째는 공급 유형별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 및 평가 부분을 보게 되면, 현황은 수도권 주택 공급은 안정적이고 3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평가를 보게 되면 향후 3년 공급 전망은 안정적이며 이후 공급 기반 강화도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안정세가 공고하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연 25만호 플러스 알파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도 나누어서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은 도심 내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7만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수도권은 지금까지 공급 계획을 조기 이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중심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유유 공간 정비 및 재활용하겠다. 세 번째, 도심 내 유유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항목별로 보게 되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정비를 보완하고 역세권의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LH, SH 사업 참여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겠다, 이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온 게 이 공공 재개발 개념이 새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부분도 새로운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규모 정비 보완하겠다는 내용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가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공공기여 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민간 사업에 있어서는 용도 지역 상향 등 다른 지원책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유유 공간 정비 및 재활용 방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도심 내 유유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코레일 부지를 활용해서 추가 확보하겠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을 복합화해서 추가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 네 번째는 사유지 개발 공공기여,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 방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30만호 그동안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을 조기화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를 지속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향후 77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다음으로는 일부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청약을 받는 그런 방식까지도 사용을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방안도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인데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내에서 향후 3년간 총 4만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22년까지 이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만호를 확보하고, 소규모 정비를 통해서 1.2만호 확보, 가로주택 정비를 통해서 0.7만호 확보,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0.5만호 확보, 역세권 민간개발을 통해서 0.8만호를 확보를 해서 총계 4만호를 22년도까지 그렇게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공공재개발 개념이 이번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일부 재개발 장기 정체 중이고 조합 내외부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데, 최근 3년 동안 인허가 2.6만호, 착공 2.1만호를 기록하여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 실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10년간 서울 정비 사업 실적은 인허가가 2.3만호, 착공이 1.8만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 설립도 못하고 정체 중인 곳이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서울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이 구역 지정 이후에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성공을 하더라도 조합 내의 갈등 또는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평균 10년이긴 하지만 정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15년까지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참여를 통해서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를 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의 주택 공급을 보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공공참여, 그리고 조합원 세입자 지원 강화, 또 사업성 보완 추진, 이렇게 세 항목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개선 방안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공공참여 부분을 보게 되면 LH, SH가 단독 공동 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SH가 직접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착 지원을 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 높은 주택은 저렴한 분양주택, 공적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데, 공적 임대주택은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을 포함해서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사항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하고 국비, 기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조합원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을 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 세 번째로는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조합원 재산권 보장 부분을 보게 되면 확정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그러니까 관리처분 시 산정을 하는 금액을 확정을 해서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추가 부담금을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수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조합원 희망수익은 비례율 115%를 적용해서 통상적으로 분담금 0.7억 원 수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수익은 비례율을 95% 적용해서 분담금이 1.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LHSH가 양조건의 중간 수준인 비례율 105%를 제한을 해서 분담금이 1억 원 수준으로 확정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을 해주도록, 추가 부담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 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는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조합원 희망 시에는 LHSH가 분담금을 대납 후 10년간 주택을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새로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무주택자만 적용하고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조합원과 공공기관이 10년간 주택을 공유하다가 조합원이 10년 거주 후에 그대로 매입을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을 분납금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데 중도금이 60%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 금액이 높아서 실제로 입주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함으로써 중도금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연 1.8%의 이주비를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이주비 융자는 LHSH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고 조합원에게는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세 상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재정착 지원 강화 방안을 보게 되면,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영세 상인 계속 영업 지원 방안인데요.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를 조성을 해서 영세 상인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해서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등 사업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를 신설해서 도시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택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제도 개요를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규제를 완화를 하고 기부 체납을 완화를 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를 신설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 요건을 보게 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을 하고 필요시에는 투기 방지 대책도 요구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보게 되면 조합 정관 변경을 통해서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명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H, SH가 국토부 LH 사업 또는 서울시 SH 사업에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신청을 하게 되면 원활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의 사업관리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 효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고 용적률을 완화를 하고 기부채나 비율을 완화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사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업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신속한 인허가 및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연이 15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5년으로 단축해서 사업 진행을 조속히 마감하겠다 그러한 방안입니다. 공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조합 설립 12개월, 사업인가가 41개월, 관리처분 37개월, 착공 30개월 이렇게 장기적인 기간을 소요를 했는데 개선 방안에서는 시행자 지정 12개월, 사업인가 18개월, 관리처분 12개월, 착공 18개월 이렇게 줄여줌으로써 사업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등 사업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를 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을 하겠다. 상당히 많은 사업지원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간지원 리츠가 상가, 공장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이 정관에 소형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 분양 가액 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 위임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소형 상가의 가치가 분양주택 가격보다 높아야 주택으로 수분양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 정관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공공재개발로 달라지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측면, 세입자 측면,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재고 지원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측면 집중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측면에서 보면 분담금 상승 걱정을 했었는데 공공이 분담금 수준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없어진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분담금 부담 능력이 없어서 내몰림 발생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공기업이 부족 부분을 대납을 해서 지분 공유형으로 10년을 거주하고 10년 뒤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청산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내몰림 발생을 없애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 추진 중 내부 갈등이나 비리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공공이 직접 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 갈등들이 없어진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중도금 60% 융자가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런 경우 40% 중도금을 4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중도금 부담을 많이 해소시켜 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업 착수 후 재입주가 곤란했었는데 여기서도 재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해서 재입주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들이 재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영세 상인 등 생계가 걱정이 되었었는데 여기 또한 국비 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를 마련해서 이러한 영세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재고 지원을 하는 방안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정에서 착공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사업이 조속히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가격에 있어서 일반 시공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고 예외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단계적 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수권 소유라든지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부 체납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를 했었는데 기부 체납 수준 자체를 완화를 하고 용도 지역도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도 완화를 시켜서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및 이지비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도 주택 도시기금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라든지 이러한 비주거시설에 대해서 공간 지원 리치를 통해서 매입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세 가지를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형 주택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개념은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 그러니까 조합원과 LH, S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으로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집주인들이 내몰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몰림 방지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주택 분양 가격보다 낮은 소유자 중에서 수입이 부족한 자는 분양을 위한 잔금 마련 및 대출이자 납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계속 정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이 소유자와 잔금만큼 지분을 공유해서 공유 기간 동안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매입이 어려우면 10년 뒤 일입니다. 10년 뒤에 매입이 어려우면 매각 후에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운영 방식을 보게 되면 취득 시에 지분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일단 사들여 가지고 같이 소유자와 공공이 지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집주인이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선 매입이 되지 않으면 처분을 해서 같이 정산을 한다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지분형 주택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종전 자산 가격이 분양가격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기간을 보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공동 소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세부 사항을 시행 규정에 반영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소 규모 분양주택을 공급을 하되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부터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분형 주택을 공급을 하고 내 집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서 입주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10년간 공유 후 감정가격을 토대로 공공지분을 인수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운영 방안인데요.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하겠다 하는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임차인이 임대 리츠 주식 일부 약 5천만원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 리츠 주식 일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공유 부분을 임차인이 별도로 자금을 제공을 해서 이러한 주식을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금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환 대체를 할 것인지 부분은 추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해서 8년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입주 자격을 보게 되면 공급 물량의 전부를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무주택자용 전세주택이므로 거주 중에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식을 청산하고 퇴거를 시킨다 하는 그러한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공급 물량의 전부를 시세 80% 수준의 전세로 공급을 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특히 전세 거주 기간 동안 전세금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여기를 보니까 전세금 안에 그러한 리츠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보게 되면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전체 물량의 15%를 LH, SH 등 공공이 인수를 해서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진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익 공유형 전세와 기존 공공 지원 민간 임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을 보게 되면 기존 공공 지원 임대는 80% 일반 공급, 20%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 공유형 전세는 100%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고, 임대료는 기존에 시세 95%, 시세 85%의 보증부 월세로 임대를 했었는데 수익 공유형 전세는 시세 80% 전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종료 시 반환은 기존은 보증금만 반환을 했었는데 수익 공유형 전세는 전세금 플러스 수익 부분을,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같이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대 기간 후 처분은 기존은 100% 일반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수익 공유형 전세는 85%만 일반 분양으로 돌리고 15%는 공공 임대로 함으로써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를 지정하겠다 했는데요.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효과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두 번째로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하고, 세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고, 네 번째로는 실수요자 보호를 하겠다 하는 네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 규제 완화 부분을 보게 되면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요시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기부 체납 수준,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시에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를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 사항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전담 도시계획 수권 소위를 운영할 예정이고, 국토부 및 서울시에 각각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를 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공공시행자는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므로 일부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지원사항입니다. 다만 공급가격은 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은 일정 정도의 분양가격은 유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가격은 전년도 평균 분양가격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급가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보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 분양부는 최대 10년 전매 제한 그리고 최대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 지역의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정착이 된다면 다소간의 도움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규제 중심으로 발표를 해왔고 시행을 해왔던 정부에서 이젠 서울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발표를 한 것은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한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게 될지는 여러가지 사업 시행자들이라든지 일부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많은 동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는 주택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공급 위주의 방향으로 터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리에 정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